그럼 앞으로의 북미 대화는 어떻게 될지 외교부 출입하는 나세용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노이 선언이 나오지 못한 이유, 좀 윤곽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이틀간 나온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네. 북한은 핵 개발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영변 핵시설을 플루토늄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모두 폐기하겠다. 제대로 폐기할지 못 믿어오면 미국의 핵 기술자도 불러가지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하자. 대신 주요 경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과거 핵 협상에서도 늘 외부 기술진의 감시나 이 검증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생각해 보면 북한 나름대로는 이 처음 치고는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단계다, 첫 네. 단계다라고 말이죠. 사실 과거 북미 간 핵 협상에서 큰 것만 놓고 따져봐도 4번 정도 합의를 해놓고 번번이 뒤집어졌거든요. 신뢰가 부족하니까 이것부터 하자, 그런 취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변 핵시설 요거를 놓고도 이게 전체냐 또 일부냐 이 북미 간의 생각 차이가 좀 있었죠. 네네. 그리고 미국은 또 영변 외에도 다른 핵시설을 또 거론을 했고요. 이건 역시 협상의 결렬 사유가 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영변 핵시설 단지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 네. 이 점에서 북미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평안북도 영변군 일대에 네. 위성에서 보이는 건물만 300여 개고 이 시설들이 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북한 측에 영변 핵단지를 폐기할 거면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특정해서 가져와 봐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북한이 정확히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설명이지만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종합해보면 아마도 북한은 이 지리적인 범위나 시설의 종류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이 영변 핵시설보다는 더 좁게 영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연변 시설 이외에도 또 걸림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쪽의 이 애당초 비핵화의 정의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지점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미국 협상팀은 이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대량 살상 무기, WMD라고 부르죠. 이것을 네. 동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딜레마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특히 이제 제재 해제가 가장 큰 관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이 석탄 수출하고 또 수산물도 수출해서 번 돈으로 다시 이 미사일 개발하고 대량 살상 무기, 문제가 됐던 WMD를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풀어주겠느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도 이 시점에서 포기해라.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요구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됐던 거죠. 네. 지금까지 내용만 들어보면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데 앞으로 좀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접점을 좀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네. 우세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참고할 사례도 있습니다. 80년대 미소 간의 군축 협상인데요. 당시에는 소련이 있었죠. 네.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났는데 이 85년도 제네바 협상 이후에 그리고 이듬해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다시 만났는데 당시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였고 그래서 과연 협상이 되겠냐는 비관이 많았는데 결국 이듬해인 87년에 역사적인 이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이 나왔습니다. 네. 1년이 걸렸군요. 네. 뭐 과거 사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대화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그런 근거들은 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과거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번에 합의는 못했어도 인상적인 대목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대목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죠, 북한의. 과거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거칠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네. 대화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가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번에 이 같은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보면 당혹스럽다, 셈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정도입니다. 적어도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 아닌 걸로 거친 보이죠. 발언은 아니었죠. 맞습니다. 네. 미국 협상팀도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북한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한 점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을 이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실무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가 봄철에 열리는 이 한미 간
키 리저브 훈련을 축소할 것이라고 오늘 외신들이 보도했는데요. 네, 이것도 오늘 좀 나왔더군요. 유심히 네. 봐야 됩니다. 네.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 중단하고 반대로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게 이 상호 신뢰의 가장 최저선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도 네. 말했습니다. 대신에 이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통화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과 통화할 때 네. 대북 제재가 비핵화의 핵심이다. 이걸 다시 확인했다고 아, 밝혔거든요. 네. 결국 이 중국이 동참한 대북 제재는 계속될 거고 그런 한 이 북한도 빠른 협상 재개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세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